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시원한 독살. 곽수종의 한방. 곽 박사님.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질문드렸던 내용은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를 놓고 어떤 거래를 하고 있을까요? 였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요구하는 것은 다음 세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 북핵 개발을 더 이상 못 본 채 하지 말라.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은 용납되지 않는다. 북핵 개발은 중국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다. 둘째, 미국이 아직 세계 최강의 경제 대국이면서 군사 대국임을 인정하고 이를 받아들여라. 우리라 맞설려 하면 결국 중국도 위험할 수 있다. 셋째, 세계 질서에 화합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하라. 진정으로 중국이 G2로서 나서기 위해서는 미국이 중국에 말하는 위 세 가지 충분 조건을 만족시켜야 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나름 세계 질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질서의 맹장이 된 이유는 어쩌면 주고받는 거래 질서가 나름 투명하고 공평한 거래의 기술 때문일 것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이 분명 무슨 조건을 만족시켰기 때문입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미국은 묵직하게 가지만 일본을 시켜서 아마 난리가 난 듯 분위기를 몰고 갈 것입니다. 지금 일본이 하는 것처럼요. 그럼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이 와중에 북한도 이 패를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치 못 이기는 척하면서 북한은 깜짝 쇼가 바로 태양절 군사 퍼레이드로 끝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새로운 무기도 소개하겠죠. 미국의 이처럼 거래 기술은 기본적이면서 원칙적이고 간단 명료합니다. 우리 해역에 지금 우리 이스삼 3척, 미일본 이스삼 10척, 항공모함 1대, 중국 잠수함 20척 등 온갖 해군력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안보는 어찌되었건 우리가 지켜야 할 텐데요. 지금 우리는 대통령 선거에 바쁩니다. 네, 곧이어서 바로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 안보와 집권 안정감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일까? 어제 토론회에서도 좀 청취자분들도 느끼신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공동선대위 위원장이시죠? 이석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석현입니다. 예. 자, 어제 5명의 후보들이 나와서 토론회를 첫 TV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이석현 위원장께서 보시기에 나는 문재인 후보를 당연히 1등이다 이렇게 하실 것 같지는 하지만 그래도 예. 좀 냉정하게 보셔서 어느 후보가 토론을 잘했고 못했고 이 정도만 판단을 해 주시죠. 예, 어젯밤에 저도 밤늦게까지 흥미롭게 봤어요. 예. 또 우선 홍준표 의원님은 보니까 말씀이 강력하고 예. 또 어떤 때는 개그맨 뺨치대요. 그리고 또 유승민 후보님은 제가 국방위원회 같이 할 때도 평소에 느낀 거지만 예. 공부를 꽤 하셔서 그죠. 자기 논리를 나름대로 꽤 구축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평소와 같이 또 소신이 강하고. 예. 근데 안철수 후보 부분에서는 내가 조금 걱정스러웠어요. 안철수 후보가 너무 긴장을 한 탓인지. 예. 그 외에 3분간 자기 주장을 프리젠테이션하고. 예. 15분간 질문 답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3분간 끝났는데도 그 손에 든 것을 버튼을 계속 질문 답변 때도 계속 누르고 있어서 예. 저분이 너무 긴장했구나. 예. 그리고 또 이제 질문이 좀 날카로운 게 들어오면 얼굴이 경직되고 예. 좀 당황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또 분노도 표정에 보이고 그래서 충분한 예. 공부가 안 돼 있는 분 같다. 느닷없이 벼락치기 공부를 하면은 예. 좀 자신이 없으면 그런 자연스러움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 예.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 문재인 후보 끝으로 그 양반은 논리나 정책이나 다 훌륭했지만 제가 볼 때 제일 큰 승리는 예. 이 장시간 토론하다 보니까 성품이 드러납니다. 후보들은. 문재인 후보는 공격을 받을 때도 또는
반격을 할 때도 보면 미소를 지으면서 여유 있게 그런 걸 보여준 것이 참 좋았고 또 무엇보다도 안정감. 이건 이제 오랫동안 준비해온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줘서 그래서 그게 이제 여론조사 오늘 내일 사이면 모레는 더 차이가 많이 벌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주 나름대로 상당히 객관적이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방금 이석규 위원장의 완전히 객관적이진 않죠. 자, 그러면 이제 토론 내용에 대해서도 좀 말씀도 나누고 안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어제 토론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적폐청산 이 이야기 말입니다. 지금 상당히 유효한 전략이었지만 탄핵 국면에서는 이제는 조금 더 다른 전략 아젠다로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국민 통합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걱정도 해주시는데 실은 이 적폐청산하고 국민 통합이 별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비리, 부패 이런 잘못된 것을 제도를 다 고치고 따질 걸 따져서 이걸 말끔히 해야만 그야말로 완전한 국민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봐요. 한 예를 들면은 누가 갑질을 한다. 갑질을 하고 갑질을 당한 사람은 마음이 아픈데 이걸 그냥 좋게 지내라 하면 그게 잘 마음이 합해지겠는가. 갑질하는 사람들은 갑질을 못하게 제도도 고치고 나무래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뜻에서 그런 적폐에 대해서는 좀 청산에 우리가 다시 다듬어야 그래야만 완전한 국민통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겠다는 걸 또 많이 이제 또 얘기를 하려합니다. 지금도 정책은 내고 있지만 좀 더 실감 있게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은 이런 거다 비전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문 후보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초기에 말씀하셨던 게 제조산하 나라를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뜻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또 제조산하도 새로운 아젠다 또는 메시지로 이동할 때가 된 건 아닌가 어떻게 내부적으로는 평가하십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적폐청산의 필요성을 상당히 많이 말씀들을 해서 국민들이 이제 무슨 우리 생각이 뭔가를 이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다운 나라 우리가 이제 이 슬로건을 곧 사용하게 될 겁니다. 나라다운 나라 만들자는 캠페인을. 그래서 이제 이게 나라냐 촛불 시민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라다운 나라의 여러 모습, 나라의 정의가 바로 서고 공정성이 보장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문재인이 집권했을 때 새 정부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나 이것을 그야말로 제조 산하 새로운 우리 나라를 새로운 모습을 만드는 그것을 앞으로 이제 널리 국민께 보여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장도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제조산하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고 생각 안 하시고 그 기본 틀을 놓는데 일조를 하겠다 이런 뜻이시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욕심 같으면은 모든 걸 임기 중에 다 하고 싶지만 설령 그렇게 못하는 부분도 그런 틀을 적어도 나라의 정의의 원리, 공정성의 원리는 확고하게 세워야만 그래야만 우리 뒤에도 우리 후배 세대들도 나라가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년간 너무 그게 흐트러졌습니다. 문안 양강구도 이게 어떻게 흔들릴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대세로는 일단 좀 꺾였다 이런 평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께서도 많이 따라오고 계시고 그래서 차이가 별로 없더라 뭐 이렇게 이제 많이들 말씀하죠. 그런데 이제 저희는 내심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지금 우리 환경이 문재인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거의 입을 모아서 문 후보를 공격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정당들이 그리고 또 언론 상황도 우리한테 이렇게 우호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런데 그런 여건에서도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확고하게 투표를 하실 분들입니다. 말하자면 문재인 지지 표는 소가 튀어도 안 깨질 정도로 단단한 그런 표들이라 100% 투표를 하는데 우리 이제 안철수 후보 지지하는 분들은 비교적 다양하고 좀 유동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전에 반기문 후보 지지를 하셨던 분도 있고 또 한때는 또 황교안 총리가 출마하냐 안 하냐 할 때 막 15%까지 지지가 갔지 않습니까? 그런 표, 또 홍준표 후보한테도 또 지지할 수 있고 안철수 후보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표들. 그래서 이동이 상당히 있는 표라 견고성은 좀 적으리라고 볼 때 투표율이 과연
적극적 투표처는 여론조사를 해봐도 네. 우리가 훨씬 더 차이가 나는 걸로 앞선 걸로 나오죠.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길 수 있다고. 오늘 예를 들면 MBN 리얼미터 같은 데는 13점 몇 %가 우리가 그 적극적 투표층 꼭 네. 투표하겠다는 층에서는 앞선 걸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예. 좀 결론적으로 예. 무난 양자대기라고 말씀하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하도 여러 세력의 연합 세력이 되다 보니까 예. 이제는 뭐냐면 박근혜 정권을 사실상 연장시키는 그런 정권 연장 세력 대 정권 교체 세력 간의 대결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아젠다가 아직도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 안보 불안이라는 이미지가 뭐라 그럴까요? 예. 뭐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 이런 그 내용들로 인해서 상당히 좀 이미지가 있는 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안보관을 좀 확실하게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 후보의 그 안보관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네. 그 안에 또 그렇게 왜곡된 또 보도나 여론도 있었고요. 그런데 예. 실은 그분이 확고한 그런 그 안보관을 가지고 있고 예. 오죽하면 기무사 군대 중에서도 그 안보관이 뚜렷한 데가 정신적으로 무장돼 있는 데가 기무사가 유난히 더 그럴 텐데 예. 기무사 출신 장성 또 대령들 22명이 그저께도 문재인 지지 선언을 왜 했겠습니까? 예. 만일 문재인이 사상이 이상하다거나 안보관이 예. 취약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예. 일이 없었겠죠. 예. 그래서 평소에 생각하는 것도 그분이 특전사 할 때부터도 예. 자기가 그 나라의 안보에 대해서는 생각이 확실했던 분이다. 그런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경수 대변인이 말입니다. 예. 이 뉴스원과 통화 시 제가 뜬금없는 질문입니다. 예. 그동안 김종인 전 대표와 이 문 후보 사이에 상당히 어떤 괴리가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예. 김 전 대표가 돌아올 수 다리를 건넜냐라고 하는 질문에 정치는 항상 유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예. 김경수 대변인이 문 후보는 김 전 대표가 경제 민주화에서 역할을 해 주시는 게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당에서 김 전 대표와 가까운 분들이 여럿 있으니 접촉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말했다는데 사실입니까? 그건 아마 우리 이제 김경수 의원이 네. 나름대로 생각을 일반론으로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나 정치라는 건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니까 알 수 있냐 예. 그런 건데 실제로 현재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상황은 그렇군요. 아니고. 예. 네, 희망적인 내용을 말씀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예. 김정인 대표께서는 일단 우리 당을 떠나셨고 네. 또 대선 출마 선언했다가 이제 또 포기 선언을 엊그저께 하셨죠. 그래서 네. 좀 이렇게 함께하지 못했던 건 안타까운 일인데 네. 어쨌든 우리하고 지금 입장이 이렇게 소통이 되고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질문 하나 바로 제가 여쭙겠습니다. 예. 8408번님이 보내셨습니다. 문 후보님, 북핵을 대화로 해결하겠다는데 어떤 거래로 포기시키실 건가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예. 우리 남한과 북한 사이에 양자 간에만 대화를 하는 건 아니고 네. 과거에 육자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주변과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 잘 물어주셨는데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이 유행하죠. 우리 한국이 당사국인데 이 땅이 예. 누구 땅입니까? 대한민국 땅인데 네. 우리를 젖혀놓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북한 제재에 관한 거래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참으로 이게 안타깝고 위험스러운 일이거든요. 예. 그런데 실은 지금 미국도 미국 선제 공격을 만일 한다면 전쟁이 되기 쉽기 때문에 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저께도 문 후보가 제안했듯이 예.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안 하니까 예. 후보들이 모여서 긴급 안보 대책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들 예.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예. 이걸 안보 문제인데도 정략적으로만 득실을 생각하고 반대해버린 거죠. 그런데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 때냐면 미국이 네. 강경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강경책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미국에서도 예. 대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예. 어떠냐면 그저께 틸러슨 국무장관이 조금 말씀드려지는 걸 양해해 주세요. 예. 틸러슨 국무장관이 ABC 텔레비전하고 인터뷰에서 그랬어요. 북한이 6차 핵회담을 안 한다면은 예. 대화 테이블에 생각이 있다는 말을 삐쳤다가 미시간주에 국무부 대변인이 지금까지 지금 종래 입장에서 우리가 달라진 건 없다라고 미국이 달라진 건 없다라고 약간 번복하는 듯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 속내에
고민하는 겁니다. 미국도 한편으로는 강경 정책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기 위해서 우선 어떤 대화를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당사국인 한국이 세계 여론에 호소를 해서 우리는 지금 선제 공격을 원하지 않고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원한다. 이 주변국과 남북이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을 유신 기자회견을 통해서 5명의 후보들이 밝혀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보는 정략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엊그저께 우다웨이 중국의 수석 대표가 한국에 왔지 않습니까? 오늘 평양으로 갔는데요. 제가 그저께 밤에 그 저녁 만찬을 같이 몇 사람들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우다웨이 대표는 그러더라고요. 정말 북한 문제에 대해 핵 제재해달라, 핵 개발을 못하게 막아달라는 얘기를 했더니 정말 중요한 것은 비핵화를 위한 협상입니다. 대화를 하면은 무슨 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우리 외교부 장관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중국이 북한이 만일에 핵실험을 하면은 중국이 우리 미국과 한국과 더불어 북한에 대한 제재 협력할 걸로 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양날의 칼을 다 사용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제재 쪽으로 압박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대화 협상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그 핵을 폐기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또 이렇게 양해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후보들은 안보관이 대단히 중요한 때다 생각합니다. 말씀이 너무 길어져서 아닙니다. 뭐 충분히 청취자분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건 도움이 되죠. 또 하나를 여쭙겠습니다. 이 통합진보당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산이 된 이 정당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헌재 판결도 나고 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질문의 취지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니 민주노동당하고 통합진보당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정당들이 군소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안보적인 관점에서 조금 다른 정당의 정강 정책을 갖고 있는 당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통합진보당은 지금 그 해산된 걸로 합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별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대충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질문 드린 이유는 이 통합진보당의 어떤 정강 정책에 대해서 만약에 이 민주당에서 어떤 조언이나 아니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고 또 이거는 민주당과 생각이 다르다.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우리하고는 입장이 상당히 다른 걸로. 우리는 정의당과 이렇게 좀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뜬금없는 질문을 가끔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좀 곤욕을 많이 치릅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캠프 덩치가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사람만 많고 선거에 도움되는 건 없고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영입을 하시는 건 좋은데 영입을 고민 중에 계시는 분들이 또 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정운찬 총리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제 정치가 달라져야 한다고 느끼고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서 또 이렇게 참여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많이 영입돼 있고 지금도 월요일에도 또 영입자 발표를 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많이 이제 들어오시고 있는 것은 그분들이 꼭 뭘 바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정권 교체 나아가선 정치 교체를 위해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그게 크게 도움될 분들이 있냐 하는 부분은 말하자면 어떤 상징성을 갖는 분들, 표를 가지고 있다 할까 그런 대표성을 갖는 분들은 어떡하냐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영입들이 되고 있고 이 얘기도 진행 중이고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주에 또 역시 우리 선대위 지도부에도 좀 이렇게 추가될 수 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 3958번님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시면 북한이 핵 포기를 하게 해줄 수 있겠냐? 좀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십시오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최선을 다할 겁니다. 다 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또 개방할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하고 이렇게 해서 한반도에 그 평화적 교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미국과 힘을 또 중국과 일본과 저쪽에 또 러시아와 모두가 주변국들이 함께 노력하고 그런 일을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완전히 소외돼서 코리아 패싱이란 말이 나올 정도가 됐는데 그런 일을 문재인 후보 새 정부에서 잘 해낼 걸로 알겠습니다. 우리가
확신을 드립니다. 이석현 위원장께서 해주신 말이 문재인 후보의 대변인격으로 대변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예,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예. 선대위원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문 의원님 생각을 좀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수고하세요. 예,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맡고 있는 이석현 의원이었습니다.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